안녕하십니까, 황동훈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재개발 조합이 관할 시청에서 인가를 받은 관리처분 계획안을 저희 법인이 관리처분 계획안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사실관계를 먼저 말씀드리면 저희 의뢰인께서요, 저희 의뢰인 어머님이죠. 어머님께서 성남에 있는 토지를 매수를 하셨었습니다. 이제 집도 같이 매수를 하셨었는데 이게 1985년경이에요.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냥 내가 돈 주고 이제 계약서까지 썼으니까 이제 나는 살아도 된다라고 하시고 등기를 안 하신 겁니다. 이제 매도인이 당연히 이사도 갔고 매수인인 우리 의뢰인의 어머님께서 들어가서 사셨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었는데, 나중에 이 우리 의뢰인의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상속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집 상속 등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보니까 이 어머님이 아직 등기가 안 된 거예요. 그 전에 85년도에 매도한 사람의 이름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거를 그 매도한 사람의 상속인을 찾아가지고 상속 등기를 해야 되는데 찾아지지도 않고 너무 오래 걸리니까 취득시효 완성, 그러니까 1985년도니까 어머님이 돌아가신 게 2017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30년이 넘게 살고 있었으니까 20년 지나면 취득시효가 되죠. 이제 취득시효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라고 소송을 했고 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등기까지 다 끝났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뭐냐면 의뢰인의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산 땅, 성남 땅이 재개발 구역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 조합이 계속 이 우리 취득시효 소송과 관계없이 사업이 쭉 진행되다가 2017년도경에 이제 분양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조합 입장에서는 1985년도에 매도인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으니까 아직은 이제 그 취득시효에 기해서 등기를 한 게 2021년도니까 17년도 당시에는 전 매도인, 이분도 돌아가셨는데 전 매도인의 이름으로 등기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등기부에 있는 그 전 매도인의 전 소유자의 등기부상 소유지 주소로 등기 신청하세요라고, 분양 신청하세요라고 등기 우편을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당연히 안 사시겠죠, 거기에는. 그래서 수취인 불명으로 이제 반송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조합에서 분양 신청 안내문을 가지고 이제 보통 안내문 이제 통보가 되잖아요. 그걸 가져가서 붙여놓은 거예요, 집 앞에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래도 연락이 없으니까 이 집은 이제 현금 청산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관리처분 계획이 2019년도에 인가가 됐습니다. 근데 우리 의뢰인들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1년도에 이제 취득시효 소송도 승소해가지고 등기까지 했는데, 이제 여기 사업구역이 재개발됐으니까 이제 우리 등기도 됐으니까 분양 신청해야지라고 했는데 조합이, 자, 당신은 이미 2019년도에 현금 청산자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그 전 사람 소유주로 돼 있었고 그 사람이 분양 현금 청산자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취득시효에 의해서 이제 등기를 하든가 말든가 그거는 현금 청산자로부터 현금 청산 지위를 승계한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합원 지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관리처분 계획안, 그러니까 우리 의뢰인이 취득시효에 의해서 등기까지 했는데 이게 잘못된, 그러니까 원래 이제 조합원 지위가 인정돼야 되잖아요. 한참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주장을 했어요.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그 등기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1985년도에 전 매도인이 우리 돌아가신 우리 의뢰인의 어머님한테 넘긴 거 등기가 안 된 거를 조합이 알 수는 없겠죠. 그건 알 수 없다고 쳐도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제대로 통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속인을 찾아가지고 통보를 해야 되는데 수취인 불명이 되면 그 수취인이 정확히 누군지 확인도 하고 해가지고 해야 될 텐데 제대로 통보를 안 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거는 기각이 됐습니다. 사실 그거는 맞기는 맞아요. 왜냐하면 조합 입장에서는 등기부에 적힌 소유자에게 등기 우편을 보내는 거고, 그게 수취인 불명이 되면 만약에 소송처럼 이게 뭔가 이제 소송 서류를 송달했다가 제대로 통보가 안 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아가지고 주민센터 가면은 그 이제 주민번호만 알면 이제 주소를 알아가지고 보낼 수 있는데 사망한 사람인지 살아있는 사람인지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조합은 소송하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등기우편이 수치불명되면 그냥 끝인 거지. 그거를 어떻게 해서 찾냐. 등기부상 소유자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도 없는 거 아니냐. 조합은 그냥 그 정관대로 이제 통보만 하면 되는 거지. 그거는 실제 상속인이 누군지 찾아가지고 다 통보할 의무는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은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뭘로 얘기했냐면 이 조합 정관에 보면요. 그 분양 신청을 할 때, 분양 신청 이제 통보를 할 때, 이제 분양 신청 하세요라고 이제 조합원들한테 통보를 할 거 아닙니까?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보를 할 때 등기 우편으로 한번 먼저 보내게 돼 있어요. 보내고 그게 이제 제대로 송달이 안 되거나 수취인 불명이든 이사 불명이든 어쨌든 송달이 안 되면 일반 우편으로 다시 한번 송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우편 송달을 보낸 때 이제 통보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조합은 등기 우편을 보내고 수취인 불명이 됐는데 그 다음에 다시 정관대로 일반 우편으로 보낸 게 아니고 그냥 분양 신청 통보문을 딱 붙여놨죠, 문에다가. 그거는 일반 우편으로 보낸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정관대로 통보를 한 게 아니다. 분양신청기간 통보를 한 게 아니니까 제대로 된 통보가 됐다고 한다면 자녀들이 상속인이니까 그 당시 뭐 소송도 하고 있었을 거고 하니까 이제 우리 의뢰인 입장에서는 자, 우리가 이게 취득시효 소송 이기기만 한다면 분양신청할 수 있는데 우리 이제 상대방한테 이제 이미 통보가 왔으니까 그 가서 통보해야지라고 해가지고 미리 조합한테 뭔가 의사표시를 한다던가 할 수 있었을 텐데 전혀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정관대로 된 분양신청에 관한 통보, 제대로 된 통보가 아니다라고 해가지고 주장을 했고 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러니까 분양신청이 위법이 있었고 그래서 그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 인가안도 위법이 있으니까 의뢰인에게 매도를 한 전 매도인에 대한 관리처분 계획안에서 현금 청산자로 된 부분은 취소해라 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좋냐라고 아시겠지만 우리 의뢰인의 이제 선친에 대한 매도인에 대한 현금 청산자 부분이 취소가 됐으면 그 부분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뢰인은 관리처분 계획안이 인가되기 전에 이제 소유권을 받았단 말이죠. 취득시효에 기해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재개발조합에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 전에 양도받은 사람은 조합원주의를 양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양신청 다시 통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양신청 기간을 다시 통보해야 돼. 진정한 소유자에게. 근데 진정한 소유자가 누군지 이제 알았잖아요. 이제 취득시효에서 등기를 했으니까 우리한테 바로 통보를 해야 되고 우리가 분양신청 다시 하면 우리가 조합원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 소유자에게 통보를 했는데 전 소유자로부터 우리가 이제 양수를 했으니까 이제 새로 다시 조합원이 됐으니까 분양신청 다시 할 수 있는 거죠. 뭐 어찌됐든 조합원이 되는 거니까 다시 분양신청을 해가지고 조합원이 될 수 있고 조합이 이제 관리처분 계획안을 취소가 됐으니까 그 변경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관리처분 계획안 변경 총회를 하고 이제 변경 인가도 받아야 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제 그 돈도 많이 드니까 총회 한번 열려면 몇 천만 원씩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의뢰인에게 조합원주의가 인정되지 않고 현금 청산자가 되는 바람에 그 손해를 본 게 있다고 한다면 그 손해 본 만큼의 보상을 하기도 하죠.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뭐 이제 부동산 경기가 좋아가지고 아파트가 잘 이제 지어져가지고 소위 말해 프리미엄, 피가 붙는다고 한다면 그게 뭐 2억이든 3억이든 된다고 한다면 그만큼 보통 주고 합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합원주의가 인정될 수도 있고 합의를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승소를 했다 말씀드리고 우리가 조합원주의가 인정돼야 되는데 제대로 인정 안 됐거나 뭐 조합원주의가 인정되지 않고 현금 청산자가 되고 싶은데 뭐 조합원이 돼버렸거나 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관리처분 계획안에 대해서 취소 또는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는 조합원주의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관리처분 계획안에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이제 한번 따져봐야 되는 거고 저희 이런 건들 같이 이제 특수한 상황, 상속이익에 끼는 경우는 특수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가 봐서 이제 위법사항이 있다고 그러면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거는 관리처분 계획안은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그 취소 소송은 90일 내로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90일이 지나게 되면 취소 청구는 못 하고요. 무효 확인 청구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취소나 무효나 뭐 효과가 똑같은 거 아니냐 하겠지만 좀 다르죠. 취소는 그 관리처분 계획안의 위법성이 중대하거나 or 또는 명백하면은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한 것처럼 제대로 된 분양신청 통보가 없는 건 위법이고 그럼 중대하죠 그거는 또는 명백하죠. 정관에 나온 걸 이제 완전히 이제 무시했으니까 되는데 무효 확인 판결이 되려면요 중대하고 명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말장난이기도 한데 재판부가 보기에 이 관리처분 계획안의 하자가 매우 중대하고 매우 명백해야지만 무효 확인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안이 90일이 지나게 되면 상당 부분 이제 권리관계가 이제 안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바꿀 만한 사유가 있으려면 중대하고 명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리처분 계획 취소 청구를 할 때는 90일 내를 꼭 지켜야 됩니다. 90일이 지나게 되면 우리가 입증해야 되는 게 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 관련해 가지고 문제가 있다 싶으신 분은 신속하게 변호사 상담하셔서 권리를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